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2, 30만 원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신 분도 있는 반면 한 달에 또 이렇게 3,000원씩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무슨 차이일 것 같아?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정강사님 보험 하나 가입하세요. 시작해보세요. 시작. 정강사님 보험 하나 하시. 아침부터 장사한테 돼지겠네 그냥. 포기해 가면 다시 오지 말아요. 이런 거절 당해본 적 있어요? 이 거절 당하고도 다음날 또 갈 수 있으면 영업 고수 되는 거야. 그게 연봉 3억 넘어가. 영업력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거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팀장님이 이런 거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그 고객한테 또 가갖고 천영 들었었게 보험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연봉 3억 돌파해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니저 하다가 지쳐갖고 열정도 새그러들고 조직 경영이 생각보다 재미없어갖고 다시 체인지 FC로 내려왔었는데 교육 담당 트레이닝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갖고 회사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 업무도 같이 하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본사에서 전화가 온 거야. 본사의 서비스 리더. 그 서비스 리더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였냐면 내 후배였지. 딱 전화 왔어.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좋아요. 왜 무슨 일 있어? 부탁인데 저 어려운 부탁했습니다. 야 무슨 부탁인데? 고객 중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진상 고객 있죠? 나보고 좀 맡아달라는 거. 어떤 설계사를 붙여도 자꾸 견뎌내질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약을 그렇게 받아갖고 그 통화해보니까 뭐 기껏해야 반말이더라고.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중에서 가장 끝내준 양반이 경기도 안산에서 하는 양반인데 전화를 딱 했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전 매트라이프 생명의 그 신규 배정 담당자 정상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딱 했더니 야! 뭐야! 그러는 거야. 얘 보험회사입니다. 너 인마 전화하지 마! 씨! 근데 밖으로 뿌리더라고. 전화하지 마. 첫 번째 그거였어요. 이틀 뒤에 또 전화했지. 이틀 전에 전화했던 매트라이프 누굽니다. 또 전화했더니 너 이 새끼! 너 이 개새끼 전화하지 마! 개새끼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욕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전화 끊자마자 박수 친 거라 계약 나왔구나. 계약이구나. 그 100% 계약이거든 이건. 만나기만 하면 계약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잘됐다. 그럼 안산을 가야 되는데 일정을 딱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가가 비어 있었어. 그래서 아침 10시인가 10시 반 사이인가 거길 딱 갔어. 그 주소대로 갔더니 그 안산에 이렇게 공단이 있는데 공단 쪽 대로변 쪽에 있는 그 공장에다가 부품 같은 걸 납품하는 제작소 같은 데였어 일종의. 그래서 공장도 조그만 게 딸려 있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갔더니 앞에 거기에 회사가 파는 전시장 같은 게 쫙 이렇게 있었거든. 그 가서 내가 거기서 신 누구씨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네. 아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안쪽에 계신다는 거야. 누구세요 그러길래 나 보험회사 담당자인데 불러달라고. 담당자 같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알았어요 그러더니 들어갔어. 들어가더니 한 2, 30초 있었나? 요만한 양반이 이러고 나오더니 누구셔? 그러고 나온 거야. 그 내가 그랬지. 매트라이프 개새끼요. 네 그러는 거야. 사장님한테 이틀 전에 개새끼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새끼 보험회사 개새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움찔하는 거야. 에이 사장님 열쫄지 마세요. 내가 무슨 개새끼라고 욕했다고 무슨 해코지하러 왔겠어. 보니까 사람 새끼죠? 내가 사람 새끼인 거 알려주려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오더니 멋쩍게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차 한잔 하자고. 사장님 내가 진짜 우리 사장님을 만나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 그냥 온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내가 다음 약속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그냥 인사드리러 온 거라고. 그래서 제가 왜 왔냐면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얼마나 보험을 가지고 상처받았으면 욕을 다 할까 싶어서 온 거라고. 그리고 지금 다른 내 안산에도 고객이 꽤 있는데 약속이 지금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내가 며칠 뒤에 다시 또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오늘은 그냥 진짜 얼굴 뵈러 온 거다. 뭐 보험 팔러 온 거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연락을 달래는 거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 정도 지났나? 전화 딱 했지. 그랬더니 내일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점심시간 맞춰서 밥이나 먹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점심 때 갔어요. 갔더니 그 근처에 이제 맛집 같은 식당집을 데려가더니 딱 앉자마자 한 얘기가 뭐였을까? 네가 내 담당자인데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니? 뭐가 부족하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서 종신보험이 없으시네. 아휴 그놈이 종신보험. 그래, 알았어. 그래 얼마짜리 들어줘야 되는 거야. 주계약 2억짜리 들이댔어요. 그냥 한 2억을 하셔야지 시작인데 보시다시피 난 싼 보험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70만 원짜리 한 방에 했어요. 주계약으로 그날. 항상 주계약만 넣으니까. 저는 건강보험 아예 안 팔았어요. 보상 청구가 귀찮아갖고. 주계약만 팔면 죽기 전까지 해줄 일이 없잖아. 내가 제일 싫은 게 보장 분석이었거든. 보장 분석에 뭐해. 진짜 보험 주계약만 팔았어요 맨날. 아무튼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 양반이 왜 계약을 한 거냐면 내가 이제 계약자가 정식으로 사인받게 되면 그 사람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게 되거든. 보니까 4년 동안 담당자 5번 넘게 바뀌었어. 그럼 뚜껑 열려 안 열려? 당연히 열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셔야 될 게 고객들은 보험을 거절하지 않아. 설계사를 거절하는 거야. 만약에 보험을 거절하는 거였으면 설계사하고 2년 끝나는 순간 보험 다 깨야지. 안 깬다니까. 설계사를 거절하는 거야 그냥. 어떤 설계사 1번 약속 안 지키는 설계사, 불성실한 설계사, 무능한 설계사. 이 세 가지야. 그러니까 결정타가 뭐였냐면 나 만나기 전에 7개월인가 8개월 전에 젊은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가 되게 살갑게 나는 절대 보험 안 들어준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막 직원들한테 음료수 돌리고 간식도 돌리고 그러니까 큰맘 먹고 100짜리 용신 들어준 거예요. 근데 3개월 뒤에 그만둬버리고 사라진 거야. 이거 뚜껑 열려 안 열려? 그때 그 보험증권 찢으면서 다시는 죽을 때까지 보험 안 된다고 힘든다. 그 다음에 나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또 배신 때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정상현 씨가 마지막이지 뭐.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나 안산 가면 가끔 연락해 진짜로.